안녕하세요. 이해란 TV입니다. 예, 이 시간도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정은아 기자님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 10월 1일이었죠. 그 국군 기념일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터전으로 오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 탄핵을 당하셨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이 최근에 월간 조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박근혜 정권의 통일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기자님께서는 박근혜 정권 때도 통일 운동을 하셨죠? 네. 예, 어떤 운동을 하셨죠? 어떤 활동을 하셨죠? 북한 내부 정보를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정보를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북 정책들이, 대북 어떤 전략들이 북한에 먹혔나요? 변화가 있었나요? 상당히 큰 변화를 주었고, 사실 우리 민족에게 난 정말 우리 민족이 억수로 재수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린 정말 엄청난 통일의 기회들을 몇 차례에 걸쳐 놓쳤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그 가운데 한 가지이고요. 네, 그 전에 제가 잠깐 공지 같은 걸 잠깐 해드릴게요. 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북한의 해커들이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생일 축하 어플, 그 다음에 기념일 축하 어플, 이걸 매우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동포사에도 이 어플을 많이 깔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많이 흘러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아주 잘 만든 생일 축하 메시지고 기념일 축하 메시지라고 합니다. 네, 생일 축하. 예, 기념일 축하 메시지. 네. 예, 그런데 이걸 해부하면 그 속에 혼쌀이라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혼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혼쌀나다 이렇게 그걸 따서 혼쌀이라는 이런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는데, 이걸 깔면, 이런 어플들을 깔면 이 전화기에 내가 저축했던 사진, 메일, 그다음 뭐 일체 모든 뭐 이런 자료들이 다 그냥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전화 통화 내용은,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 내용은 러시아에 있는 한 보안업체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 깔면 북한한테 우리 사생활이 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디에선가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할 이런 생일 축하 어플이나 기념일 축하 어플이 있으면 절대로 깔지 말라. 예, 이게 북한의 해커들이 퍼뜨리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에서 사이버 해킹을 위해서 만든 이 어플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 어플의 형태는 생일 축하 메시지나 또는 기념일, 그 기념일을 축하하는 이런 어플이라고 합니다. 이 어플에는 혼쌀이라고 하는 이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다는 거죠. 네, 네. 이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어서 이것을 클릭하고 까는 경우에는 그 본인의 사생활, 본인의 모든 정보들이 탈탈 털려서 그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보안업체 클라우드에 그대로 심어져서 북한에 가져간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체 이 관련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개개인의 이 신상 정보를 가져다가 북한이 네. 어떤 일을 벌일지 가늠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글 메시지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글 메시지를 포함해서 모든 그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정보가 털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자님,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파워풀했던 대북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북한 주민들을 의식화시키고 계몽시켜서 북한 내부로부터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기 위한 뭔가 그런 노력이 엄청 많았다. 그래요? 네. 그게 진짜 평화통일 노력인데. 네, 그게 평화통일 노력이죠. 전쟁이 없이. 전쟁이 없이 북한 내부로부터의 그 변화를 그렇게 해서 그 문재인 정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전략이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국정원장 되시던 분도 한 2년 안에 통일을 볼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남재준 국정원장께서 그 진격의 남재준 뭐 이러면서 2015년에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에 이 이해란 TV에 출연하는 그 장세월 대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정보 소식통들하고 2017년 말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그때까지 영향을 미쳐서 북한이 아주 헤어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서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도출해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없이 서로 다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들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떤지 우리가 가늠해보자. 그래서 장세월 대표도 저도 이 다른 두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떤 상태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서로 다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말에 우리가 진짜 손뼉을 딱 쳤습니다. 야, 이게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구나. 다 지금 이 북한을 깊이 알고 있는 북한 내부에 연락원을 두고 있는 이 정보원들 다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2018년에 김정은 정권은 버티지 못한다. 무너진다. 2018년에? 바로 올해입니다. 우린 정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많이 심어놓고 뭔가 했는데 그게 이제는 효력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올해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 그때 깜짝 놀랐죠. 설령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에 북한의 보위원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지금 최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북한 보위원이? 우리는 지금 최후를 준비하고 있다. 최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만약 북한이 붕괴돼도 자기네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글쎄 거기까지 몰고 갔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말이 나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특사가 오고 간다 어쩐다 하더니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원산 갈마해양지구 건설, 양덕 온천요양소 건설, 칠보산 온천지구 개발, 삼지연 확장 건설. 이게 다 지난해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북한이 자금이 없어서 이런 걸 꿈도 못 꾸고 있던 때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 남한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어디선가 돈이 생겼는지 이런 건설을 막 쏟아냈습니다. 물론 이게 이 김정은이 3월 초에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만으로는 뭔가 좀 의혹이 가는데 많죠. 지금 북한이 숱한 건설판을 늘여놨는데 그겁니다. 이 건설에 대한 자금의 비밀을 막기 위해서 장성택이 감춰뒀던 비밀 자금을 찾았다. 그걸 지금 우리 건설에 쓰는 거다. 근데 그거 알리바이라면서. 네,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죠. 실제는 그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에 북한에서 내란 음모 그리고 그러니까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시도 이게 한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과거 동아일보나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2012년에 이 김정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말에 물론 이건 그냥 실패한 거고요. 사실 이때는 그 주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아직 북한도 못 잡아냈거든요. 북한은 이걸 그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하는 주변에다 기관총을 걸어놨는데 북한 당국은 이 기관총을 걸어놓은 자들이 호위총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호위총국 아니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네. 그리고 2014년 2013년 말에 그 장성택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4년에 그 장성택의 여독을 숙청한다면서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사실 이 2014년에 북한에서 그 김정일 시대 심화조 사건이라고 있죠. 그때 뭐 2만여 명의 간부들과 그 자식들을 모조리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번에 그 장성택 처형이 있은 후 2014년 장성택 여독 청산이라는 게 그게 바로 그 심화조 사건 비슷하게 규모가 커질 뻔했습니다. 애초 그렇게 상당한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왜 중단됐나? 이때 2014년에 북한의 지식인들과 제대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변 음모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2014년에 2014년 5월입니다. 평성, 순천, 안주, 개천, 덕천. 전국적 규모인데. 이게 평안남도입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평성, 순천, 안주, 개천, 덕천. 이게 다 대도시들이에요. 이 5개의 대도시들에서 동시에 일어나자 이런 비밀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만히 딱 북한의 그 과거를 다 뒤져보면 2014년 3월까지 장성택 숙청을 한 다음에 숱한 간부들을 잡아들이고 어쩌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부터 이게 딱 스톱되고 그 다음에 잡아 가두었던 사람들을 일부 막 풀어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 월간조선의 그 신리기는 그때 뭐 USB를 대거 뿌렸다. 그 USB를 그 뿌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들은 북한의 고위 간부가 직접 했다.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대번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한 300개, 400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김정은 정권을 뭐 죽여라 타도하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과학발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그리고 한국의 관광지들, 그 다음에 한국의 이 푸르른 숲과 이런 풍경들, 이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상만 보여줬나요? 그 이미 EBS나 이런 다른 데 채널들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뭐 한국의 자연, 뭐 한국의 풍경 이런 것들 다 고화질로 해서 그 USB 메모리에 넣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효과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게요. 근데 이게 이자 말하는 게 왜 이게 박근혜 정권이 2014년 정변 음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냐 하면
이 USB들이 뿌려진 곳이 다 이곳입니다. 예, 평안남도에 있는 이 평성을 중심으로 순천, 평성, 순천, 안주 지방에 많이 뿌렸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대로 뿌려줬네요. 네, 그냥 그저 사람들 시켜서 지나가면서 그저 뚝뚝 떨궈 놓은 거죠. 그 떨궈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호기심에 딱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북한 사람들 그런 걸 뭐 얻어보면 주인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지는 게 아닙니까? 하고 괜히 돌려줬다가 복잡하잖아요. 판매한다면서요? 네. 몰래 판매를 하는데 이게 판매하는 건 이 북한이 워낙 USB 값이 엄청 비쌉니다. 놀랍게도 USB 값이 한국의 2배 가격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물어보니까 예.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USB를 요구하면 될수록 좀 저장 용량이 큰 걸로 보내달라.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도 북한에 컴퓨터가 없는 가정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USB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USB 그러면 못 볼 텐데. 왜냐하면 이젠 가족 영상, 이 가족 동영상, 그다음에 그 가족 사진 이런 걸 북한의 사진관들에 가서 찍으면 그 USB에 다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창회랑 한다고 하면 사진관들에서 나와서 이 뭐 동창회 기본 동창회는 북한이 많이 감시하니까 졸업회죠. 졸업식이 있는 때면 각 사진관들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예 기념 앨범처럼 딱 만들어서 USB에 다 저장해 준다는 거죠. 그 USB를 어디 꽂지 않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거에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USB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북한도 발전하다 하면 사실 중국의 쓰레기 컴퓨터들이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가 나한테도 돌아올 날이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젠가 컴퓨터가 생기면 거기다 꽂고 보냐. 근데 그때는 또 USB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USB에 대해 뭐 매우 막 그 환상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컴퓨터가 생길 경우에 여기다 넣고 우리 가족들이 이걸 다 본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도 그걸 다 사진 찍어서 다 USB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는 없는데 USB는 다 가지고 있다. 그렇군요. 근데 한국보다 USB 값이 진짜 꼭 뺍니다. 배도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USB를 세관을 통해 들여 못 옵니다. 들여오기 무척 힘이 든데 그래 몰래 들여왔다고 해도 또 이거 장마당에서 함부로 팔지 못합니다. 못 파니까 몰래 사다가 나니까 자연히 값이 비싸기 마련이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추진했던 게 남한의 실상을 북한에 알리는 거. 그게 이제 USB나 SD 카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뿌려진 지역이 지금 평성, 순천, 안주, 개천, 독천 이 지역이 워낙 그 대도시고 이쪽에서 기질이 좀 그 반걸 기질이 심해서 김정은 암살을 충분히 시도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순천에 기본 지휘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순천인 게 아니라 평성에 기본 지휘자가 있었고 순천, 안주, 개천, 덕천에 각 지부를 두고서 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난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대학생들부터. 왜냐면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군대 아니면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 아니면 군대를 이렇게 모아라. 그래서 이 일정한 시간이 딱 타임 신호를 내리면 이 군인들하고 이 대학생들 힘을 합쳐서 그 무기고를 먼저 습격한다. 군대 무기고하고 그 다음에 인민보안서 무기고를 습격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다. 먼저 각 도당위원회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킨다. 뭐 이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었네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홍경래난이 일어날 뻔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그때 다 가지고 있은 게 바로 이 한국에서 들여보낸 USB라는 거였죠.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다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렇죠. 북한에도 네. 정의감에 불타고 그래도 진취적이고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가 왜 또 이 사람들이 5월달에 걸기하자고 했냐 하면 이때가 당시가 장성택 여독을 뿌리 뽑는다고 하면서 북한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간부는 다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밤에 갑자기 나를 실어가면 우리 가족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때 거다. 불을 질렀으면 네. 어차피 떨 바에는 예. 그렇죠. 때리는 게 낫지. 진짜 이게 지금 최대한 기회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뭐 사실 이 명단을 관리하는 인간이 변절자가 있었어요. 변절했습니다. 예, 북한에서 변절한 예, 변절해서 그래서 이 조직이 그냥 일망타진됐습니다. 예. 북한은 항상 그 변절자가 네. 어디도 그런데 사실 살면서 보면 능력이 없어도 신념에 네. 확고한 사람이 필요하냐, 능력이 있는 변절자가 필요하냐. 예,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현정국이라는 분이신데 박근혜 통일론 흡수통일론으로 통일 후에 무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통일론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박근혜 통일론이 꼭 흡수통일론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봉건 그 공산 왕조를 뒤집어 엎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먼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실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무슨 흡수통일론이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뭔가 조직한다는 게 이게 매우 거대한 사실 이 사건을 조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이자처럼 그냥 북한을 붕괴시킨다 그러면 그 혼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획한 게 그겁니다. 단순히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예. 붕괴시킨 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 세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북한의 고지대들이 다 내려와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북한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내려올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와 살고 있는 3만 탈북자가 지금 3만 명이지만 네. 통일될 당시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 그 왕조가 무너지면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돌아가서 자기 고향, 자기가 살았던 동네를 이제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애초 내래 못 오게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984년 개혁개방 생산 책임제라는 걸 도입할 때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예. 뭐라는가 하면 이런 형식으로 소책자를 부렸습니다. 예. 이 통일을 위한 대안, 이런 대안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북한의 헌법을 통일 후 북한의 재건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뭔가 이 북한의 산림, 토지, 공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그리고 북한 간부들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한다. 그리고 예. 이건 통일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굴복시키는 싸움이 아니다. 예. 우리 서로가 평화를 쟁취하는 이런 거다. 이런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북한에서 이 용서를 받기 힘든 사람들은 그대로 뭐 중국에 달아나든 어떻게 달아나든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그저 똑같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 주민들과 같이 기회 균등물을 준다는 거죠. 그 균등한 기회를 줘서 당신들이 힘으로 새로 일어서게, 그래 당신들이 당신네한테 나눠진
이 땅이나 재산을 가지고 어느 뭐 한국의 어느 기업하고 협력해서 거기에다 공장을 짓든 아니면 무슨 농사를 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다 계획된 소책자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국에서 직접 제작했다고 밝힌 게 아니라 그 한국의 통일부가 1년에 한 번씩 주최를 하는 이런 북한 재건을 위한 이런 그 법 심사 모임이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제출된다. 거기에서 아무개 교수가 쓴 이런 법이다. 이게 가장 지금 바람직하다. 지금 북한의 실정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보낸다.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후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그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통일은 뭐 무슨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통일은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처럼 하겠다고 하는 통일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 김정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형시켜서 공산체제를 지향해 가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통일은 추진했던 통일은 대한민국 체제를 철저히 수호하면서 북한의 공산 왕조 체제를 변형시키는 거니까 그건 대박이 되는 거죠. 대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 여기 남한투석인가 이문 글이 올라왔는데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이동을 단속해야 한다. 남의 졸부들이 북한에 가서 함부로 땅을 투기하는 것도 막아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이 주거 이동을 막아야 한다. 네, 아 정말 우리가 그런 법안이 훌륭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북한 주민들 그 자리에 딱 앉아있게 자기 자산을 지키게 그렇게 만들었고 북한 사람들끼리 일정하게 경제를 자기네 힘으로 일떠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몹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통일대안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2월 달에 장성택을 한창 막 그 장성택 여독을 숙청한다고 할 때 엄청난 그런 일을 해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양강도 해산시하고 평안남도 순천시, 평성시, 덕천시, 그 다음에 항해북도 사리원시, 이 5개 도시입니다. 이 5개 도시에 북한의 북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북조선 간부들에게, 그리고 북조선의 농민들에게 이런 3가지 전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다 북한 종이로 만든 겁니다. 북한 종이를 딱 그대로 만들고 소책자도 북한 종이를 들여다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뭐 북한을 때려잡자 어쩌자 하지 그런 뭐 김정은을 파도하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들이 이런 사회에서 계속 살고 싶냐, 더 발전하고 싶지 않냐, 우리도 이젠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데 정말 감정이 찡하게 그런 글을 해서 이 5개의 도시에 뿌렸습니다. 이 해산, 순천, 평성, 사리원, 덕천 이게 아예 다 대도시들이거든요. 그리고 해산은 국경 도시들이고 그런데 북한이 이때 이 삐라 사건 그 다음에 이 단순히 삐란 게 아니라 소책자를 처음으로 뿌렸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소책자라는 게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책자를 모방해서 이 뭐 북한 개혁방송이라든가 이 탈북자 단체들이 소책자를 이후에 많이 만들어 북한에 들어보내지 않았습니까?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겁니다. 먼저 한 거예요? 네. 야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는군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거 그때 당시 북한이 이기에 대해서 다 북한 종이를 쓰고 북한 종이를 만들었으니까 남한을 걸고 들 어떤 건덕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딱 입을 다물고 비밀리에 조사를 했습니다. 국가보위부가 총동원돼서 비밀리에 1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걸 뿌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북한에 살아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요? 네. 그리고 더 재미나는 건
이 당시 해산에 뿌려진 소책자를 데일리 NK 있죠. 네. 데일리 NK가 거꾸로 남한으로 입수를 한 겁니다. 이게 웃기는 게, 그래요? 예, 남한에서 북한에 보낸 걸 남한의 그 데일리 NK라는 이 단체가 도리어 북한에 있는 정보원을 통해 그 소책자를 입수한 거죠. 네, 그랬군요. 그러면 참으로 일 잘하신, 그때는 뭐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으로 일을 잘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예,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네요. 예.